네, 현재 시간 11시 6분인데요. 현대선물의 서미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지 상황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표 부진의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우지수 0.05% 이상 낙폭이 커지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은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어, 미국 1분기 GDP 예비치가 2.5%로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전 분기 2.8% 감소했던 4분기 수출이 2.9% 증가로 전환된 점과 민간 소비 지출이 1.8%에서 3.2%로 늘어난 점, 그리고 기업 설비 투자가 2.1% 증가한 점과 기업 재고가 133억에서 503억 달러로 급증한 점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시큐스터의 영향으로 8.4%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던 점 등을 이유로 해서 2분기 성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BOJ 회의 결과는 통화정책 동결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한편 다음 주로 다가온 ECB 회의에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해도 이미 그 영향력이 위험 자산들에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국과 미국의 주요 월조 지표가 몰려 있는데요. 29일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30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1일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PMI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예, 유럽 증시인 지난 5일간 4% 상승에 이은 차익 매물 출회로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5개월 내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오늘만큼은 PPR과 토탈 등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카파와 레드 같은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에 동반한 상품주의 약세가 겹쳐서 주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구찌 등을 보유한 프랑스 명품업체 PPR그룹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 장중 한때 6% 이상 급락하며 증시 하락을 리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등 역시 2009년 이래 가장 저조한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PPR의 CEO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감소와 유럽, 대만, 한국 내 소비 둔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반등이 없어서 아쉬웠던 중국 시장 매출 부진 등이 실적 약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총리 지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좌우파 간 갈등으로 연정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심 위축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해외 증시는 혼조세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흐름입니까? 네, 주간 코스피 200 선물 6월물 같은 경우에 0.12% 빠진 254.40으로 3일 만에 하락했지만 19일 이래 이어온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에서 주간 1.9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야간 코스피는 254.25로 전일 대비 0.43%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 조금씩 우하향하는 중 지금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간 순매수 기록했던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 관련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주말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일부 포지션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 기업 실적 발표와 유럽 중앙은행의 기업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거래 분위기는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 서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종목을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을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번 주에 좀 가파르게 좀 반등을 줬죠. 코스닥도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러한 낙폭주들의 어떤 반등을 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의 어떤 좀 확인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에 약간 좀 숨고르기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1900선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이제 1900선 뭐 지수가 위에 있겠느냐 아래에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위에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생각은 좀 여전히 좀 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숨고르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IT와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섹터로서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로 한번 좀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별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 장세가 더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다. 코스닥 쪽의 종목들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다음 주 전망하고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시장이 참 무척 어렵습니다. 뭐 큰 게 없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계속 두세 달 들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또 일본 엔화 약세, 또 북한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황이라든가 종합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걸 이제 시황은 지수는 약한데 보면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투신 등의 이제 방어적인 성격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살아있으니까 종목별로 올라가는 거 위주로 매수를 하시되 당분간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는 심정으로 이제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너무 믿지 말고 종목 위주로 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